오케이. 뭐 용어니까 여러분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옵션 클래스는 콜이냐 풋이냐를 나누는 거를 우리가 옵션 클래스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옵션 클래스에는 콜, 풋 두 종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콜이면 콜을 고른 다음에 옵션 시리즈는 콜 중에서 만기일은 언제인지, 그 다음에 행사 가격은 무엇인지, 이로 그 만기일에 따라서 여러 종류, 행사 가격에 따라서 여러 종류를 콜이면 콜 클래스의 옵션 시리즈라고 그래. 그러면 풋이면 풋 중에서 옵션 클래스로 풋을 골랐으면 풋에서 여러 옵션 시리즈가 있겠지. 근데 그 옵션 시리즈는 행사 가격에 따라서 다르고 만기 월, 만기일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용어만 하여튼 이건 콜풋, 요거는 행사 가격, 만기일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 그 다음에 내재 가치라는 건 뭐냐면 참고로 옵션의 가치는 옵션의 가격, 이게 용어가 여러 가지로 쓰여. 처음에 이거 갖고 또 헷갈려 하더라고.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그러기도 해. 그게 옵션 가격이야. 옵션 살 때 옵션 프리미엄 주고 사는 거야. 옵션 사는 사람은 돈 내고 산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거를 옵션 살 때 들어가는 권리금으로 개념적으로는 얘기를 하기도 해요. 오케이? 이게 옵션 가격이고 옵션 가치고 옵션 프리미엄이고 요거는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옵션의 내재 가치, 또 하나는 옵션의 시간 가치. 그러니까 옵션의 가치, 옵션의 가격은 내재 가치와 시간 가치의 합이야. 그러니까 옵션의 가격, 옵션의 가치는 많은 변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옵션의 가격, 옵션의 가치는 많은 변수의 함수야. 그 많은 변수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챕터 10 가서 배울 거야. 오케이? 챕터 10에서 배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 옵션 가격, 옵션 가치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거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결정할지는 12장부터 13장, 14장 이 내용이 전부 이 얘기예요. 여러 옵션 가격 결정 모형이 있어. 그때 가면 아주 구체적인 모형으로 옵션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배울 거야. 그렇지만 뭉뚱그려서 대강, roughly speaking, 옵션의 가격, 옵션의 가치는 두 개의 가치를 합한 거야. 하나는 내재 가치, 하나는 시간 가치. 내재 가치는 가장 본질적인 가치야. 옵션 가격의 가장 핵심이 되는 가치가 뭐냐? 그게 내재 가치야. 나머지는 전부 시간 가치야. 그러니까 시간 가치가 시간과 관련된 가치라는 뜻뿐만이 아니라 내재 가치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옵션의 시간 가치야. 왜 이렇게 헷갈리게 정했냐고? 그렇게 정했어 그냥. 옵션의 가치는 내재 가치와 시간 가치의 합인데 내재 가치는 옵션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다. 나머지는 시간을 포함해서 기타 모든 변수에 영향을 받는 부수적인 가치는, 그러니까 이건 부수적인 가치지, 시간 가치는. 내재 가치는 본질적인 가치야. 자, 옵션의 본질적인 가치는 그러면 뭐냐? 그게 콜 옵션일 때는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게 또 수학 기호가 나오니까 또 수학에 스트레스 받는 학생들이 있죠. 이 수식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이거야. 이 그림은 우리 아까 본 거죠. 콜 옵션일 경우 만기일날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물론 여기서는 이게 현재 주가이긴 한데 현재 주가 기준으로 행사 가격과 한번 비교를 해보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행사 가격까지는 권리 행사 안 하고 행사 가격보다 클 때 권리 행사를 한다고 봤을 때 여기서 탁 꺾인다고. 이게 45도예요. 이게 45도. 이게 45도. 그러니까 어떤 옵션의 내재 가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 권리 행사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주가로 지금 권리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내재 가치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수식으로 표현한 게 이거야. 수식으로 이것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뭐 이건 어려운 수식은 아닌데 이 둘 중에 큰 값이란 얘기야. 근데 요 값은 이 값이 양이거나 0이면 둘 중에 큰 값이 S-K겠지. 이 값이 음이면 둘 중에 큰 값이 제로겠지. 그러니까 요거를 풀어서 쓴 게 요 위에 있는 식이에요. 이 값이 양이면 S-K가 양이면 이 맥스의 의미는 여기 지금 두 개 값이 있는데 둘 중에 큰 값을 취하겠다는 거야. 근데 S-K가 제로보다 크려면 S-K가 양이면 되지. 그러니까 그런 구간에서는 둘 중에 큰 값이 S-K고 S-K가 음수면 둘 중에 큰 값은 제로가 되겠죠. 근데 그 의미는 K를 기점으로 K보다 큰 구간에서는 이 구간에서는 즉 S가 K보다 큰 구간에서는 이게 플랫한 빨간 선이 아니라 기울기 45도인 그런 직선이 나오는데 그게 S-K야. X축은 S야. 여기서 X축은 S고 이거를 Y라고 하면은 Y는 S-K가 바로 이 직선이야. Y는 제로가 이 직선이고. 그래서 요 딱 꺾인 거.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거고 수식으로는 이거고 그게 콜옵션의 경우는 제일 중요한 본질적인 가치인 내재 가치를 뜻한다 이거야. 콜옵션을 갖고 있어. 그러면은 기초자산 주가가 행사가격보다 클 때 권리 행사를 하는 거야. 지금 당장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면. 그게 콜옵션의 본질적인 가치. 이름하여 내재 가치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intrinsic value라고 그래요. 오케이? 반면에 풋옵션은 팔 수 있는 권리잖아. 그래서 그림으로는 이런 모양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수식으로 표현한 게 이거야. 그래서 요 값이 양수면 둘 중에 큰 값은 K-S겠지. 이 값이 양수니까. 이 값은 언제 양수가 되냐면 이 구간에서 양수가 돼. 이 구간에서. 이 구간은 X축의 이 S값이 K보다 작은 구간이야. K보다 작은 구간. 그때는 K-S가 양수고 45도 기울기가 이제 이때는 이 경우랑 반대가 되겠지. 그러니까 요거는 요걸 Y라고 놓으면 요 구간에서는 Y가 K-S야. 요 구간에서는 Y가 제로야. 요 식이 어려우면 그림으로 이해를 하세요. 콜옵션의 경우는 요 빨간 선의 그림이 콜옵션의 제일 본질적인 가치, 이름하여 내재 가치라고 한다. 풋옵션의 경우는 요런 꺾이는데 반대로 꺾였어. 떨어질수록 이익이 나는 모양이야. 요게 풋옵션의 제일 본질적인 내재 가치라고 한다. 요 그림으로 이해를 하세요. 오케이? 그리고 옵션의 가치, 옵션의 가격은 요 두 가치의 합입니다. 제일 본질적인 가치가 그래서 이 그림만 딱 보면 자, 지금 내가 옵션 투자를 하는데 기초자산 주식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콜옵션 이익이 나겠구나. 이 그림으로 그냥 이해가 되잖아. 근데 기초자산 주가가 행사 가격을 밑으면 권리 행사를 안 하겠구나. 가치가 없는 거구나. 풋옵션은 그 반대구나. 요게 콜이건 풋이건 그 옵션의 제일 핵심이 되는 내재 가치가 된다. 나머지 그게 이 옵션의 가격이냐? 그렇진 않아. 뭐가 더 부수적으로 붙는 게 있다고. 그 나머지는 다 뭉뚱그려서 시간 가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요거를 조금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시간 가치는 옵션의 가격에다가 옵션의 내재 가치를 빼준 거지, 그지? 오케이? 그럼 용어가 이렇고 이걸로 챕터 9장의 중요한 포인트는 다 얘기가 됐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좀 마이너한 포인트야. 근데 요거는 이제 예제를 가지고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쉬워요. 이거는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필요도 없어. 현금 배당인 경우는 옵션 가격에 영향을 주긴 합니다. 그런데 옵션 조건의 수정은 불필요하게 만들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조금 이따가 설명할게요. 예제를 가지고. 반면에 주식 배당과 주식 할당의 차이를 알아요? 비슷하지? 주식 배당과 주식의 할당은 사실상 비슷한 개념이야. 근데 하여튼 여기서 요지는 주식 배당이나 주식 할당을 하면 옵션 조건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거는 우리가 이 공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 공식은 외워봐야 금방 잊어버려. 그러니까 이거 외우지 말고 예제를 가지고 설명할 거고 일단 주식 배당은 배당으로 주식을 주는 거야. 그지? 배당으로 주식을. 현금 배당은 배당으로 현금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배당 그러면 현금 배당을 얘기해요. 그런데 주식으로 배당을 줄 수도 있나? 있어요, 가끔. 주식으로 배당을 줘.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그냥 종이 조각을 주는 거야. 주식이라는 종이 조각을 주면서 주주들은 주식수가 배당받은 주식만큼 주식수가 늘어나. 그러니까 주식 배당, 영어로는 stock dividend. 주식 할당은 영어로는 stock split. 는 모두 회사의 어떤 자산을 줄이지 않고 현금 배당은 회사의 자산이 줄어듭니다. 현금으로 배당을 주는 것만큼 회사로서는 그만큼 자산의 감소가 일어나요. 그렇지만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식으로 배당을 주면 전혀 회사의 자산의 감소는 안 일어나면서 뭐만 일으켜요? 회사의 주식 수를 증가시킨다. 오케이? 주식 할당이나 주식 배당이나 회사의 자산은 그대로 놔두고 회사의 주식 수만 늘리는 거야. 오케이? 따라서 주식 배당이나 주식 할당이나 회사 가치는 그대로 있는데 주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는 주식 수로 늘어난 것만큼 주가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회사 가치는 그대로 있는데 주식 수만 늘어나. 그러면 주식 하나당 가치는 그만큼 줄어들겠지.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전체 파이는 그대로 있단 말이야. 그런데 주식 수가 주식 배당이나 주식 할당을 통해서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것만큼 전체 파이는 그대로 있으려면 주가는 떨어져야지. 그지? 근데 구체적으로 차이는 뭐냐? 주식 배당과 주식 할당의 차이는 주식 배당은 주식 수가 한 2에서 30%
이하로 늘어나는 경우는 우리가 주식 배당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주식 할당은 개념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개념은 똑같은데 주식 수가 2에서 30% 이상 늘어나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주식 배당이라고 안 그러고 주식 할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주식 수가 왕창 늘어났다 그러면 주식 할당이야. 주식 수가 조금 늘어났다 그러면 주식 배당이야. 오케이? 그런 좀 미묘한 차이 빼놓고 개념적으로는 똑같은 얘기예요. 주식 수가 늘어나고 따라서 주가는 줄어들고, 주식 수가 늘어나고 주가가 줄어들면 거기에 따라서 옵션 조건의 수정이 조금 필요해요. 어떻게 필요하냐? 자, 예를 들어서 이 예제는 어떤 콜옵션이 있는데 주당 20불, 지금 주가가 주당 20불이란 얘기야. 주당 20불짜리 주식을 100개 살 수 있는 그런 콜옵션이 있다고 해봐. 100개 주식을, 이 가격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행사 가격이죠. 20불에 살 수 있는 그런 콜옵션이야. 그런데 2 for 1 stock split이라는 거는 이건 주식 할당이야. 왜? 주식 수가 주식 하나 있던 사람이 주식 할당을 하면 2개가 돼. 100주 있던 사람은 주식 할당을 하면 200주가 돼. 그러니까 2대1 주식 할당으로 주식 수가 2배로 늘어났어. 그러면 주가는 반으로 줄겠지. 그지? 딴 조건은 그대로 있는데 주식 수만 2배로 늘어나니까 주당 주가는 반으로 줄어든단 말이야. 그럴 때는 이 옵션의 조건에 해당하는 이게 조정이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주가가 반으로 줄어들면서 주당 행사 가격이 20불이 아니라 10불로 줄어들면서 대신 주식 수는 2배로 늘어났잖아. 200개를 살 수 있는 콜옵션이, 아니 100개를 살 수 있는 콜옵션이 주당 행사 가격은 10불로 줄어들면서 200개를 살 수 있는 콜옵션으로 옵션 조건이 바뀐다 이거예요. 상식적인 얘기죠. 그죠? 회사가 가치는 똑같이 있는데 주식 수만 2배로 늘어났어. 주식 할당으로. 그러면 주가는 반으로 반토막이 날 거고, 따라서 거기에 따라 옵션이, 지금 이런 옵션이었으면 이런 옵션을 발행하고 2대1 주식 할당을 했다. 그러면 이 옵션 조건이 조정이 되는데 주가는 반으로 줄고 20불이 10불로 줄고 100개 살 수 있는 옵션이 200개 살 수 있는 옵션으로 바뀐다. 그 얘기. 안 어렵죠? 이렇게 주식 할당의 경우 옵션 조건이 조정이 된다. 근데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주식 할당을 이해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조정이 되는 걸로 그냥 이해를 하면 되지 이걸 공식으로 기억할 필요는 없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인데 5% 주식 배당을 했어. 그 얘기는 주식 수가 5% 늘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주가는 5% 줄었다는 얘기야. 주식 수가 5% 늘면서. 그러면 5% 늘어나면 주식 수가 100개 살 수 있는 주식이 5%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105개 살 수 있는 옵션으로 조정이 돼야 되고, 대신 행사 가격은 거기에 맞춰서 5% 줄어드는데 20불에서 5% 줄면 20분지 1 줄어드니까 1불 줄어드는 거야. 따라서 행사 가격은 19불에 100주가 아니라 105주 살 수 있는 옵션으로 조정이 된다. 요거는 좀 2대1 할당은 확실한데 요거는 조금 거기에 맞춰서 조금 5% 줄면 5% 늘고 이렇게 프로레이타
프로포션하게 맞춰주면 돼요. 주식수가 하여튼 5% 늘었다? 그러면 100주 사는 게 아니라 105주 사는 거다? 그렇지만 주가는 5% 줄어드는 걸로 해서 20불에서 19불로 조정을 해주면 된다.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면 이건 돼요. 자,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세요. 시장 조성자는 우리나라 옵션 마켓에서는 없습니다. 왜? 컴퓨터로 일렉트로닉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직접 사자 팔자가 직접 부딪혀요. 옵션 사는 사람, 옵션 파는 사람이. 근데 미국 같은 경우, 미국 시카고에 있는 시카고 옵션 엑스체인지에 보면 마켓 메이커가 있어요. 시장 조성자가 중간에 딜러 역할,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사는 사람한테 팔기도 하고 파는 사람한테 사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미국에 해당된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증거금도 자 보세요. 선물, 선도, 수합에서는 의무였잖아. 미래 시점에 어떤 거래를 지금 약속하고 그걸 나중에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선물의 경우는 증거금 제도를 했어요. 여러 사람이 불특정 다수가 관여를 하니까. 선도 수합은 둘 사이의 거래니까 그냥 두 사람한테 맡겼지. 의무가 있을 때는 부도 위험이 있거든. 그 약속 이행을 못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옵션은 사는 사람은 권리를 사는 거란 말이야. 의무가 아니야. 사는 사람은 권리를 사는 거기 때문에 옵션을 사는 사람은 증거금 제도를 따라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 권리를 사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증거금 걱정할 필요가 없어. 옵션 사면 그냥 증거금 없이 사면 되는 거야. 근데 옵션을 파는 사람은 반면에 파는 사람은 옵션 사는 사람이 권리 행사할 때 그 권리 행사하는 거를 따라서 이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옵션은 파는 사람만 의무가 있어. 사는 사람은 의무가 없어요. 권리를 사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옵션 파는 사람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증거금을 쌓아야 돼. 근데 어떤 식으로 쌓느냐? 복잡해요. 그거를 내가 여러분 옵션 팔라고 그래서 팔지 말라고 그랬어. 팔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증거금 걱정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 증권회사 뭐에서 기관으로 옵션을 파는 입장이 되면 그때는 의무기 때문에 증거금을 쌓아야 돼요. 근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미국의 경우도 지금 몇 가지 이렇게 이건 이제 미국의 경우예요. 네이키드 콜이라는 건 그냥 옵션을 그냥 팔았다는 거야. 콜 옵션을 그냥 팔았다는 거야. 그럴 경우에는 이 둘 중에 큰 값으로 증거금을 쌓으라는 건데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이건 또 거래소마다 달라요. 어떤 옵션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 그래서 그 복잡한 걸 다 기억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또 우리는 옵션을 사기만 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파는 사람의 경우까지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하여튼 팔 때는 의무이기 때문에 증거금을 쌓는다. 여기까지만 기억하면 돼. 오케이? 자, 지금부터는 이제 몇 가지 옵션의 응용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워런트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 일단은 이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그러니까 이 워런트랑 BW, 이게 번드비드 워런트에서 나오는 거라 BW랑 연관이 돼 있고, 그거는 전환사채 CB랑 연관이 돼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쉬운 개념이 이 스탁 옵션이에요. 스탁 옵션은 이거 보세요. executive 스탁 옵션은 임원들한테 주는 스탁 옵션이야. employee 스탁 옵션은 종업원한테 주는 스탁 옵션이야. 그러니까 스탁 옵션은 임원이건 종업원이건 하여튼 회사 직원한테 주는 일종의
월급으로 줄 수도 있지만, 그지? 돈으로 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스탁 옵션으로 줄 수도 있단 말이야. 이거는 여러분들이랑 직결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회사 들어가서 일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아야지 스탁 옵션을 받을지 말지 판단을 할 거 아니야? 이 스탁 옵션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종업원으로 받든지 임원으로 받든지 스탁 옵션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콜 옵션이다. 이건 콜 옵션이야. 콜 옵션이고 항상 이런 옵션 얘기를 하면 모든 파생 상품이 그렇지만 기초자산이 뭔지를 알아야 돼. 기초자산이 뭐죠? 주식이야. 여러분이 일하는 회사의 바로 그 회사의 주식이야.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야. 그지? 콜옵션이니까. 어떤 가격으로 살까? 현재의 가격이야. 보통. 일반적으로 이 콜옵션의 행사 가격은 현재의 주식 가격이야. 그래서 이거를 유식한 말로 등가격 옵션으로 스탁 옵션이 발행이 돼요. 등가격이 뭐라고 그랬지? 행사 가격과 현재 주가가 똑같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자, 내가 회사 사장이야. 내가 회사 사장인데 벤처회사라고 그래보자고. 여러분들 선배 중에 벤처회사 지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슨 학과지? 컴퓨터 경영? 그래서 우리 과로 전과 한 애가 있어. 거기 4년 장학금 받고 들어왔는데 기천이. 걔가 저 문화일보에 사실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오퍼를 받았는데 이놈이 벤처회사에서 일하겠다고 그걸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좋은 조건이 지금 딴 사람, 그 추천한 사람도 지금 아주 입장이 곤란한 상태지. 하여튼 자세한 내용은 지금 얘기는 못하지만 걔가 왜 벤처회사를 갔을까? 모르긴 몰라도 자기가 벤처회사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아마 아는 벤처회사를 통해서 스탁 옵션 인센티브를 받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벤처회사는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스카우트할 때 돈을 주고 스카우트를 못한다고. 그러면은 벤처회사에 주식으로 스탁 옵션을 주는 거야. 근데 현재 주가로 행사 가격을 해가지고 스탁 옵션이 콜 옵션이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내가 그 스톡 옵션을 갖고 있으면, 유기찬이가 지금 스탁 옵션을 지금 주가 수준으로 지금 주가 수준이 5,000원이라고 그래봐. 5,000원 수준으로 내가 스탁 옵션을 한 10,000주를 받았어. 그러면 스탁 옵션을 받은 종업원 입장에서는 어떤 인센티브가 생길 것 같아? 열심히 일을 해서 주가를 올리고 싶겠지. 그래서 주가가 10,000원, 15,000원, 20,000원이 됐을 때 내가 이 스탁 옵션 권리 행사를 하면 20,000원짜리 주식을 5,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 그러면 괜찮잖아. 20,000원짜리 주식을 5,000원에 살 수 있으면 그런 주식, 그런 콜 옵션이 그런 주식을 10,000주까지 내가 살 수가 있어. 그러면은 15,000원 곱하기 10,000원만큼 이익인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그게 돈으로 한 사람은 1억이 넘어가지, 그지? 그러면 인센티브가 생기는 거야. 더 열심히 일해서 5,000원짜리 주식이 10만 원이 돼. 그럼 10만 원짜리 주식을 나는 5,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10,000주까지 살 수 있어. 그럼 꽤 괜찮은 거야. 그래서 이게 많은 회사들이
종업원이나 임원들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인센티브로 돈을 주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야. 더 효과적이야. 보통 등가격으로 발행을 합니다. 행사 가격이 등가격이란 말이야. 지금 현재 주가야. 그래야지 공정하잖아. 그지? 지금 현재 주가가 5,000원인데 5,000원으로 행사 가격 할 수 있는 콜옵션을 주는 거야. 그런데 네가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 회사 주가는 올라갈 거고, 그래서 한 10만 원이 될 만큼 열심히 일했다. 목숨을 걸고 몸 바쳐서 열심히 일했다. 그러면 그 혜택이 회사도 주가 올라가니까 좋지만 스탁 옵션을 갖고 있는 이 종업원들 또 그만큼 그 이익을 나눌 수 있으니까 좋은 거잖아. 근데 열심히 일해서 이게 열심히 일한다고 주가가 오르기도 하지만 또 괜히 지금 주식시장 상황이 좋아서 확 오를 수도 있죠. 뭐 문재인이가 갑자기 엄청난 벤처 그 장려 정책을 쓰면서 코스닥 주가가 확 올라서 순전히 얘가 열심히 일 안 했는데도 주가가 확 올랐어. 6개월 만에, 1년 만에. 그래서 5,000원, 행사 가격이 5,000원짜리 이 콜옵션 갖고 있는데 5만 원까지 올랐어. 그러면은 이 스탁 옵션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다 팔아버리고 그 돈 가지고서 놀고 먹고 싶지.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몇 년 동안은 권리 행사를 못하는 그런 제약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잖아. 그지?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주가가 올라간 것도 아니고 단지 주식시장 상황이 좋아서 주가는 올랐는데 바로 권리 행사를 해버리면 나는 스탁 옵션만 괜히 주면서 이 사람만 좋게 만든 거고 이 사람은 열심히 일할 그런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보통 유예 기간을 두는 게 일반적이에요. 스탁 옵션 발행할 때는 뭐 한 4년, 5년 동안은 권리 행사 못하게 기다려야 돼. 주가가 올라도 그림의 떡이야. 5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그게 이제 5년 후에 너 주가가 높으면 그때는 이제 본인이 원하면 털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회사에 있으면서 그냥 권리 행사에서 이익을 챙기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종업원, 임원들 그 인센티브 일 열심히 하도록 하는 그 하나의 그 방법으로 활용이 됐는데 내가 기억하는 재미있는 예 중에는 옛날에 외환 위기 때 김정태라는 국민은행장이 있었어요. 국민은행의 은행장이야. 근데 이 사람은 은행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나는 월급을 안 받겠다. 지금 국민은행이 외환 위기로 어려운 상황이니까 월급을 하나도 안 받고 대신 스탁 옵션으로 받겠다라고 공언을 했어. 그러니까 자기 굉장히 그때 국민은행 주가가 낮았거든. 그거를 행사 가격으로 해서 스탁 옵션을 꽤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해서 국민은행 주가를 어느 정도까지 회복을 시켜놓고 그거를 월급 대신 스탁 옵션으로 나는 보상을 받겠다. 근데 그게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었어. 그 사람은 월급을 한 푼도 안 받았지만 스탁 옵션으로 한 2년 만에 한 7, 80억을 챙겼어요. 그러니까 월급 괜히 1, 2억 받는 것보다 훨씬 실속이 있죠. 그래서 이게 물론 상황에 따라서 스탁 옵션을 받긴 받았는데 완전히 회사 주가는 안 오르고 꽝으로 판별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이번에 우리가 모시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이제 회계 교수님으로 모시는 분이 지금 두 분을 올렸어요. 근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엔론이라는 회사 알아? 엔론? 그게 망했잖아. 그 회사에서 미국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 회사의 엔론 주식을 수만 주를 받았었대. 근데 어떻게 됐어?
회사가 망하면서 스탁 옵션은 어떻게 돼요? 휴지 조각이 되는 거지. 그렇게 꽝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 그렇지만 하여튼 또 이렇게 김정태 행장처럼 잘 풀리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종업원에게 주는 보상의 한 형태다. 등가격으로 발행이 된다. 그 다음에 권리 행사를 하면 이제 누가 주식을 줄까요?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겠지. 그렇지만 그 주식을 종업원이나 임원들은 스탁 옵션을 갖고 있는 종업원이나 임원들은 미리 정한 싼 행사 가격에 사는 거지. 손익계산서 이런 건 몰라도 돼. 몰라도 되고. 그 다음에 임원들에게 주는 거고, 권리 행사 시 회사는 더 많은 주식을, 발행 시 등가격 옵션이 뭐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전환사채랑 워런트는 이렇게 내가 여기 있는 거는 조금 산만해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면서 내가 칠판에 쓰면서 정리를 할게요. 일단 워런트는 그냥 발행이 되는 것보다는 채권과 함께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bond with warrant예요. bond with warrant. bond 이거 잘못 썼다. sorry. bond with warrant. warrant. 채권이 워런트를 붙여서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BW라고 그래요. 줄여서 이걸 BW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랑 제일 마지막에 설명되게 될 컨버터블 본드, 컨버터블 본드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컨버터블 본드는 줄여서 CB라고 그러지. 그래서 여러분 신문을 보면 CB와 BW 같이 많이 나와요. 자, 본드 위드 워런트나 컨버터블 본드를 먼저 본드 위드 워런트부터 설명을 할게. 본드 위드 워런트는 이게 채권이 있고 여기다가 워런트를 합친 거야. 오케이? CB는 채권이 있고 여기다가 컨버터블 옵션을 합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굉장히 서로 유사한 거야. 둘 다 채권이 있어. 근데 하나씩 더 얹어주는 거야. 워런트를, BW는 워런트에는 이게 워런트가 뭐다? 워런트가 이게 일종의 콜옵션이에요. 이게 콜옵션이야. 이 컨버터블 옵션이 이게 뭐다? 이게 또 다른 형태의 이게 콜옵션이야. 상당히 비슷한 거야. BW나 컨버터블 옵션은 채권에다가 콜옵션을 하나 더 얹어주는 거야. 근데 이 콜옵션의 내용이 뭔지는 조금 이따 설명하고 왜 이런 짓을 할까? 내가 회사야. 회사가 자금 조달을 하는데 그냥 채권 발행해서 자금 조달할 수도 있지. 채권만 발행해서 자금 조달을 하는데 어떨 때는 채권만 발행 안 하고 채권 플러스 워런트를 얹어주거나 또는 채권 플러스 컨버터블 옵션을 얹어주면서 채권을 발행하는 거야. 왜 그럴까?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채권 발행하는 것보다 저런 식으로 발행하면 그냥 채권만 발행해서 자금 조달하고 싶어. 그런데 더 뭔가를 더 얹어주면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야. 근데 왜 저런 짓을 할까? 응? 그렇지. 자금 조달을 하고 싶은데 나만 자금 조달하는 게 아니야. 많은 회사들이 서로 자금 조달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 말고도 투자할 때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이뻐 보이려고 내 채권 좀 사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스위트너라고 그래요.
본드 위드 워런트나 컨버티블 본드는 여러분 스위트너가 뭔지 알아? 커피에다가 스위트너 치잖아. 그러니까 설탕 치는 건데 꼭 설탕 아니고 이렇게 달게 해주는 거 있지. 그런 것. 커피메이트는 설탕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우유 같은 것도 있잖아. 근데 이제 스위트너 그러면 주로 이제 설탕인데 그 설탕 맛을 내는 그런 또 인공적인 거를 스위트너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 그냥 채권만 팔면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이 채권 안 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해야지 이 채권이 팔리는 거야. 그래서 채권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더 얹어주는 거야. 그 더 얹어주는 스위트너가 워런트일 수도 있고 또는 컨버터블 옵션일 수도 있는 거야. 이거를 회사는 지금 돈을 빌리려고 그래. 채권 발행해서 돈을 빌리는데 채권만 발행해서는 돈을 안 빌려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채권 플러스 요것도 더 얹어줄 테니까 돈 좀 빌려주소 하는 거야. 그게 워런티일 경우, 컨버터블 옵션일 경우 둘 다 콜 옵션인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고. 이 경우 기초자산이 뭐냐? 기초자산은 발행회사의 뭐 발행회사? 채권 발행회사의 주식이야. 이 경우도 똑같아. 기초자산이 채권 발행회사의 주식이고, 이거를 이 콜옵션을 누가 갖고 있어? Who holds it? Who holds this option? 이 워런트라는 콜옵션을 지금 누가 갖고 있는 거야? 반드홀더. 채권 사는 사람이 채권만 갖는 게 아니라 회사가 더 얹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워런트를 회사가 발행을 해. 워런트는 회사가 발행을 하지만 이 워런트를 갖게 되는 사람은 채권 사는 사람. 채권을 통해서 돈 빌려주는 사람이 워런트도 갖게 되는 거야. 그 얘기는 콜옵션도 워런트라는 콜옵션도 누가 갖게 돼? 채권을 통해서 돈 빌려주는 사람, 채권 투자자. 그러면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 빌려주는 사람이지. 채권만 갖고 돈 빌려주는데 딴 회사 같은 경우 이 회사는 채권도 갖지만 동시에 워런트라는 콜옵션을 추가로 더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내가 회사인데 1,000만 원을 지금 채권 발행해서 빌리면서 여기다 워런트를 하나 더 얹어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 워런트를 내가 드릴 텐데 이 워런트는 콜옵션입니다. 이 콜옵션을 갖고 있으면 지금은 내 회사 주식이 별 볼 일이 없는데 뭐 등가격 옵션으로 발행한다고 그래 보지. 그럼 지금은 이 회사 주식이 뭐 5,000원에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를 앞으로 내가 채권 발행해서 돈을 빌리면 이걸로 1,000만 원 가지면 뭐 1,000만 원 너무 적다. 한 10억이라고 그럴까? 100억? 100억 해가지고선 돈을 나한테 100억을 빌려주면 채권 발행해서 이 100억 가지고 내가 회사를 잘 투자도 잘하고 그래갖고 회사 가치를 올릴 테니까 그러면은 지금 주가는 5,000원인데 5,000원에 이 주식을 뭐 10,000주까지 또는 100,000주까지 살 수 있는 권리를 드립니다. 그래서 회사 주가가 약속한 대로 회사 주가가 올랐어. 2만 원까지 올랐어. 그러면은
2만 원짜리 회사 주식을 5천 원만 내고 살 수 있는 권리를 만주까지 추가로 갖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돈 빌려주는 것보다 더 구미가 당기겠지. 돈 빌려줄 때. 그지? 근데 회사 주가가 약속한 대로 올라서 2만 원이 되면 이 워런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채권자인데 이 워런트 권리 행사를 할 때 5천 원에 해당하는 돈은 회사에 줘야 돼. 그지? 주당 5천 원에 5천 원에 주당 5천 원에 해당하는 그게 행사 가격인데 그 돈을 회사에 주면 그러면 5천 원 곱하기 만 주면 5천만 원을 주면 회사는 실제로는 2만 원에 거래가 되는 시장에서 2만 원에 거래가 되는 주가인데 그거 만 주를 5천만 원만 받고 주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워런트의 경우는 권리 행사를 할 때 회사에 캐시플로우가 들어오지. 돈이 들어오고 행사 가격에 해당하는 돈이 들어오고 회사는 주식을 추가 발행해야 돼. 보통 이제 갖고 있는 금고주 같은 주식이 있어요. 그 주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워런트를 행사할 때는 회사 입장에서 추가 주식을 발행하게 되고 주식 수가 많아져요. 그래서 그게 귀찮으면 채권자가 워런트를 갖고 있다가 그냥 워런트를 팔아버릴 수가 있어. 이 워런트는 채권이랑 분리가 돼서 거래가 되기도 해요. 따로따로. 채권은 그냥 갖고 있고 워런트는 뭐 이거 갖고 있어봐야 회사 주가도 나한테는 큰 소리 쳤지만 회사 주가는 안 올 것 같고 워런트가 지금 시장에서 뭐 워런트 하나당 1,000원에 거래가 된다. 그럼 나는 뭐 10,000개의 워런트가 있다. 그러면 그냥 시장에 팔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큼 추가로 내가 돈을 챙길 수가 있어요. 그게 본드 위드 워런트예요. 자, 이 경우는 컨버터블 옵션도 굉장히 유사해. 채권을 주면서 여기다 컨버터블 옵션을 더 얹어준다고. 근데 이 옵션은 누가 갖고 있어요? 이것도 who holds 이 옵션을 누가 갖고 있어? who holds this option? 역시 반드 홀더야. 채권자가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초자산은 주식이고 주가가 오를 때 이 채권자는 이 옵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때 권리 행사를 하려고 그럴 거야. 근데 여기서는 워런트는 미리 행사 가격을 정하잖아. 그래서 아까 예에서는 5천 원에 주가가 2만 원으로 올라도 2만 원짜리 주식을 5천 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 그때 행사 가격을 회사에 줘야 돼. 그러면 회사는 그것만큼 주식을 줘야 될 주고받고 권리 행사하는 과정에서 회사는 돈 받고 채권자한테 그 대가로 주식을 줘야 되는 시장에서 2만 원에 거래가 되는 주식을 5천 원만 받고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야. 그게 워런트고 컨버터블 옵션은 대신 주가가 오르면 권리 행사를 합니다. 보통. 그런데 컨버터블 옵션은 워런트와는 달리 돈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1,000만 원짜리 채권이라고 해봐. 그러면 1,000만 원짜리 채권을 주식으로 주식 10,000주? 주식 또는 5,000주? 미리 정한 전환 비율로 1,000만 원짜리 채권을 미리 정한 전환 비율 그거를 그러니까 여기는 행사 가격이 없어. 여기서는 컨버터블 옵션이 그래서 컨버터블이야. 행사 가격을 회사에 내는 게 아니라 미리 결정된 전환 비율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채권을 10,000주 주식으로 전환한다.
라는 식의 전환 비율을 미리 정한다고. 그러면은 채권자는 계산을 하겠지. 이게 지금 주식으로 전환한 게 유리한지 아니면 그냥 채권자로 있는 게 유리한지. 그래서 주가가 오르면 주가가 5,000원짜리 주가가 올라서 2만 원이 되면 그냥 채권자로 남는 것보다 1,000만 원짜리 채권을 만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한 그런 어떤 상황이 오겠지. 그런 상황이 오면 전환을 하는 거야. 그러면 채권은 아까 반드비드 워런트에서는 채권은 채권대로 남아있으면서 워런트 콜옵션 권리 행사를 할 때 돈 주고 주식을 추가로 받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거와는 달리 컨버터블 반드는 채권자가 채권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채권자가 주주로 전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채권이 없어지면서 1,000만 원짜리 채권이 만주 주식으로 바뀌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옵션이야. 이 콜 옵션은. 따라서 이 전환권 권리를 행사할 때 추가로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자기 채권은 없애면서 주주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전환 사채를 갖고 있는 채권자로부터 추가적으로 돈을 받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대신 이 채권자가 원하면 더 이상 채권자가 아니라 주주로 전환이 되는 거야. 근데 미리 정한 전환 비율로 1,000만 원어치 채권이 만주 주식으로 바뀌어. 그러면은 1,000만 원. 1억 원어치 채권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은 10배로 늘어나니까 10만 주 주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사와 이 채권자 사이에서는 돈 거래가 없어. 다만 원래 있었던 1억 원어치의 채권은 없어지고 이 채권자가 10만 주를 갖고 있는 주주로 바뀌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컨버터블 반대예요. 그 판단은 채권자가 자기한테 유리한 상황에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권리 행사 하듯이. 콜옵션 권리 행사 하듯이. 자, 이게 재밌는 게 이거를 기가 막히게 활용한 사람이 이재룡이에요. 이재룡이가 옛날이래 봐야 그게 90년대 후반인데 그 옛날에 자연농원, 지금 에버랜드가 그 삼성 그룹의 어떻게 보면 모회사잖아. 근데 그 에버랜드의 주식을 내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 주식인지 아니면 그 주식을 굉장히 헐값에 많이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은 삼성계 그 에버랜드의 주식을 에버랜드가 삼성 계열 회사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실제로 이런지는 내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대강 설명을 하면 그 에버랜드 주가가 비싼데 그거를 그냥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내야 되잖아. 그런데 상속세를 안 내기 위해서 말하자면 삼성 관련 에버랜드 포함해서 계열사의 BW와 CB를 잔뜩 갖게 하는 거야.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BW면 여기 행사 가격이 있잖아. 행사 가격을 그러니까 BW와 CB를 뭐 한 10억 원어치 갖게 하고 10억 원에 대한 상속세는 내. 삼성 이재룡을 보좌하는 시다들이 많잖아요, 그죠? 네, 그 사람들이 이거 녹음되면 좀 곤란한데 하여튼 10억 원어치에 대한 상속세는 내고 10억 원어치를 주식으로 주는 게 아니라 CB와 BW로 준단 말이야. 근데 어떤 영리한 장난을 쳤냐면 BW 예를 들면 이때
BW는 삼성 주식을 굉장히 헐값에 살 수 있는 행사 가격으로 책정을 딱 한 거예요. 그럼 실제 뭐 에버랜드 주식이 10만 원이었다. 그런데 10만 원짜리 주식을 1,000원에 살 수 있어. 1,000원에 뭐 10만 주를 살 수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좀 극화시키면. 그러면 내가 10만 원짜리 주식을 1,000원에 살 수 있는 워런트가 잔뜩 있으면 그러면은 굉장히 10만 원짜리 주식을 1,000원에 권리 행사를 하면서 큰 이익을 보겠지. 과거에 그렇게 행사 가격을 낮추는 거에 대한 제재는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 컨버터블 옵션도 채권을 예를 들어서 1,000만 주 갖고 있는데 그게 상식적으로는 주식으로 전환되려고 그러면은 뭐 10,000주로 전환이 되는데 얘는 100만 주로 전환이 될 수 있게 전환 비율을 말도 안 되게 얘한테 유리하게 만들 수 있잖아. 그러면서 상속세를 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전환 비율을 말도 안 되게 정하고 행사 가격을 말도 안 되게 낮추는 거에 대한 제재가 없었어요. 지금은 있어요. 지금은 따라서 BW나 CB를 활용해서 이렇게 상속세 안 내고 이렇게 편법 증여하기가 어렵게 했지만 이미 삼성은 그 전에 다 BW, CB를 활용해서 BW, CB를 활용해서 거기에 BW로 10억을 주고 그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냈지만 BW의 그 행사 가격, CB의 그 전환 비율 이런 거를 말도 안 되게 이재명한테 유리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편법 증여고 이제 욕을 먹는 거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합법이었어. 그거에 대한 제재가 없었기 때문에. 뭐 이게 다예요. 그래서 워런트는 이제 회사나 금융기관이 발행하고 잔고 숫자는 처음에 어떻게 발행을 하고 권리 행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바뀌겠지. 근데 뭐 이건 포인트가 아니야. 내가 얘기한 게 포인트니까 워런트만 따로 분리해서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 권리 행사를 하면 회사는 주식을 줘야 된다고 그랬잖아. 회사가 갖고 있는 금고주 주식을 주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저 컨버터블 번드로 넘어가면은 전환사채는 미리 정한 전환 비율이 있어요. 그걸로 채권은 없어지고 그 채권이 몽땅 주식으로 바뀌는 거다. 많은 경우 전환사채가 조기 상환이라는 추가 옵션이 붙는데 이거는 조금 다른 종류야. 콜로블 전환사채야. 이거는 좀 다른 옵션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요 두 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요것만 신경 쓰세요. 그래서 요걸로 챕터 9이 끝났고 다음 시간에 챕터 10, 그 다음 시간에 챕터 11, 그럼 6월 초가 되지.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하여튼 6월 초에 옵션 전략을 배우면 이제 마지막 숙제가 나가요. 그래서 지금은 세 번째 숙제, 그냥 콜 옵션, 풋 옵션을 주가지수 옵션을 가지고 샀다 팔았다 하는 거야. 그거를 해서 세 번째 숙제를 하고 숙제 제출, 모든 숙제 제출은 기말에 한꺼번에 하는 걸로 하고